저는 오늘 8월 정리학술 세미나를 발표를 맡게 된 청룡 이사학번 전원준이고요. 오늘 할 주제는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학예 인턴십을 할 때 김영수 교수님 밑에서 그 디퓨전 모델이라는 AI 모델 중 하나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논문을 조금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이 논문이 좀 이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음, 이거는, 네, 논문 제목은 Understanding Diffusion Models라는 거고, 구글에 계시는 칼빈 류오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생성형 모델 중에서 하나인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수학적 기술이랑 같이 좀 직관적인 서술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혼자 공부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가져왔고요. 저도 이 논문이 좀 수학적인 것들은, 수학적인 변환이나 기술 같은 거는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제외해서 완벽히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개념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할 때, 리마크라는 것을 적었었는데, 이 PPT에도 리마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거기까지 공부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나 깨달음 중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뭔가 따라가실 때 이 리마크들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아이디어를 캐치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 미루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미뤄져가지고 그 디자인이나 어떤 수학적 표현들을 잘 기술해놓지는 못했어요. 다음엔 좀 잘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타도 있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성형 모델이 있을 거고 그 생성형 모델은 어떠한 데이터 어떤 초이값을 줘가지고 학습시킨 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그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이전에 주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생성형 모델 중에서도 디퓨전 모델은 이제 그 기본이 이 Variational Autoencoder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면 저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쭉 나올 거여서 X라는 거는 이제 초기에 들어간 인풋을 말하는 거고 QZX라는 인코더를 통해서 Z라는 그 잠재 변수들, latent variable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그 latent variable distribution 분포가 있을 텐데 그 분포에서 다시 디코더라는 XZ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 가지고 X를 다시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낸 X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거가 인코더, Q가 인코더고 위에 거 P는 디코더가 됩니다. 이 생성형 모델에는 총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간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 논문이 잘 다루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고 likelihood based가 이제 아마 뒤에 나와 안 나와 있네요. 그 likelihood based가 그 진짜 말 그대로 다 얼마나 일어나기 일어날 것 같은지 같은 그 확률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데이터 샘플을 뽑아낼 때 그 데이터 샘플이 이제 실제 데이터랑 같으면 그 모델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likelihood based 모델에서는 거기다가 높은 확률을 부여해줘요. 이런 거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베이스는 살짝 엔트로피 같은 개념이 들어가요. 이거는 진짜 에너지적 관점에서
에너지 펑션이라는 에너지 함수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디스트리뷰 분포해서 이 에너지 베이스 개념을 통해 가지고 디코드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베이스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이거로 마무리 지을 텐데 이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와서 뉴럴 네트워크를 연결시켜가지고 좀 진짜 말 그대로 점수화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디퓨전 모델은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랑 스코어 베이스 해석이 있고요. 처음에는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스코어 베이스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각각이 세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이고 다만 이 논문에서는 라이클리후드랑 스코어 베이스만 잘 다뤄가지고 저도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을 먼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지식이 먼저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evidence lower bound라고 어떠한 이제 확률 통계를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수학 문자처럼 생긴 대문자 e는 그 기대값이라고 이해하시네요. expectation이라 해가지고 기대값이고 그 밑에 있는 섬자로 들어간 q랑 그다음에 q 파이 zx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x 기반에서 z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코더예요. 한번 아까 봤던 화면에서 x에서 z로 갈 때 저 아래 거가 인코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코더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인코더를 통해서 만들어낸 뒤에 저 함수 로그 큐분이 p 저거가 이제 엘보인데 얘가 항상 로그 px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비던스 로얼 바운드거든요. 그냥 최저치예요. 최저가 아무리 저 함수가 낮더라도 이것보다 높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면 저희가 밑에서 볼 로그 px가 높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높아야 하는 값이 최저치가 저 엘보래요. 그러면 엘보 값을 높여주면 저 저희가 높게 만들어내는 로그 px도 사실상 그 최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저희가 최대한 높게 만들어주면 로그 px도 최대화 시켜줄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에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마크고요. 그래서 유도를 하면, 그러니까 유도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밑에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로고는 곱해지니까 더하면 곱해지는데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앞에 거는 저희가 아까 봤던 엘보 텀이고 뒤에 거는 그 분산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차이. 자, 거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거리 개념이라 생각하면 이게 거리가 멀수록 그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DKL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사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Q랑 P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ZX가 실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Q라고 하면 제가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Q는 저희가 만들어낸 모델이고 P는 실제값. 근데 저희는 이 실제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 모델이 좋으려면 이 PZX랑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그 말은 이 다이버전스 값이 내려갈 거고 그냥 거리 가까워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로그 PX가 곧 엘보 값이 된다. 근데 이 DKL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래처럼 부동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저 엘보 값을 최대화 시키려면 저 KL 다이버전스를 최대한 줄이면 되는 거고 그 말은 저희가 만든 모델을 실제 디코더랑 같게 만들어 주면 줄수록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수학적 유도보다도 이런 수학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잘 보시면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이해되셨나요? 안 됨,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는 거여서 살짝 한 번 놓치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DK의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고 그러면 엘보랑 저희가 찾아야 되는 로그 PX 값이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리마크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보를 최대화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로그 PX 값을 최대화시키는 것보다 시키는 거랑 같은 프록시 목표, 그러니까 가짜 목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엘보를 살짝 또 분해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분해를 시키면 있어서 수학적 표현 속에 이 모델을 해석할 때 필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건데 저 엘보 값의 분해를 저것처럼 두 번째 추처럼 시키면 아래 두 가지 텀이 나오거든요. 하나 앞에 있는 거가 reconstruction term이고 뒤에 거가 prior matching term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reconstruction은 이 QZX를 통해 가지고 만든 모델이 이제 디코더인 PXZ. 아, Z가 그 기반, 그러니까 확률,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의 그 뒷부분에 있는 변수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Z에서 X로 가는 거니까, Z를 통해서 X를 뽑아내는 확률이니까, 그건 디코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이 Q로 만들어낸 Z를 통해서 인코더가 실제 X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재컨스트럭션 한다는 뜻이고, 뒤에 거는 prior matching term인데, 저희가 PZ라는 분포가 실제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수학적 표현들을 해보다 보니까 가우시안 분포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QZX로 만들어낸 그 Z 분포가 PZ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이 DK라는 값은 내려갈 거고 그러면 이 컨스트럭션 텀이랑 이 엘보까지 매우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은 거다. 근데 프라이어 매칭 텀은 네거티브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줄이면 줄일수록 엘보 값은 올라갈 거고 리컨스트럭션 텀은 그러니까 이 모델이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수록 엘보 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생성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가까울수록 잘 만들어낼수록 그 다음에 실제 가우시안 분포랑 가까워질수록 이 엘보 값은 올라갈 거고 그 뜻은 로크 PX의 최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하는 프록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표현을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아마 세 번째까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배경 지식은 Variational Autoencoders인데 이거는 그 이런 디퓨전 모델이나 AI가 이 디퓨전 모델이 나오기 전에 그 배경 바탕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면 나중에 말코비안 Hierarchical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폼이 있는데 그거가 Latent Variable 그러니까 X를 Z로만 변해주면 그냥 곧 디퓨전 모델이 돼요. 그래서 이 VA, 그러니까 Variational Autoencoders의 폼을 잘 이해한다면 디퓨전 모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비경 지식인 거고요. 이 Variational Autoencoders에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X에서 Z로 넘어가는 사진이었고 그거를 이제 종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레이어를 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HV의 VAE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 연속 말코비안 체인을 깔아주는 건데 이 말코비안 체인은 아마 수학 2에서 배우시겠지만 그냥 그 살짝 미분하실 때 dx, dy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살짝 뭐 t 값이 t가 중에 껴있으면 이제 dx,
dytt 곱하기 dtdx 하면 dydx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말코비안 체인은 그 곱셈 형식이에요. 곱셈은 아니지만 곱셈 형식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말코비안은 그냥 곱하는 형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냥 이 p 값들을 p 확률 분포를 다 곱해줘요 그냥. 그러면서 조건부 확률들을 다 없애서 최종적으로는 뭐 q, z, t, x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데, 아, 저희가 이러한 VA가 곧 디퓨전 모델이 될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QZX가 Q파이 ZX가 PZ랑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잠시만요. 그 앞에 리컨스트럭션 텀이 QZX를 통해서 만들어낸 분포를 통해서 P 세타 XZ 이 확률 높여주면 좋은 건데, 그러려면 이제 또 뒤에 텀이 없었다 치면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그 기반에 있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그냥 확률을 다 몰빵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피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최대치가 되거든요. 최대값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이제 그 모델은 다시 좋은 확률을 부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델타 디렉 함수, 그러니까 하나의 이 면적이 적고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확률을 부여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수학적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이 뒤에는 KL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되면 이 KL 다이버전스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밸런싱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좀 분포가 곡선적으로 다 걸쳐지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확률 분포들이 짜라락 깔려지게 되면 저희는 X부터 밑에 있는 레이텐트 잠재 함수 Z1, Z2, 뭐 ZT까지 다 알 수 있게, 다 모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도 엘보는 여러 개가 깔렸잖아요. 아까는 X랑 Z 딱 하나씩 뿐이었는데, 그럼 Z1, Z2, ZT까지 시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확장을 해주면 돼요. 모든 표현들은 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형태이고, 그냥 Z1, 그 다음에 컬런 T 하면 Z부터 ZT까지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엘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밑에 뭐 리컨스트럭션 텀이나 KL 다이버전시 텀 다 똑같이 유지가 돼서 수학적으로는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유사성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위에 거가 MHVA이고 밑에 거가 디퓨전 모델을 표현한 거거든요. 보시면 위에 거는 Z1, Z2, ZT가 있고, 다만 이 Z1, Z2, ZT를 그냥 X1부터 XT까지 그냥 치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다시피 그냥 Z들이 다 X로만 바뀐 거여서 사실상 디퓨전 모델은 MHVA랑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퓨전 모델 밑에 사진이 있잖아요. 강아지 사진이. 저 강아지 사진이 점점 T 값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그 인코딩 과정을 더 많이 거칠수록 그냥 완전 어떤 정보도 담겨 있지 않는 가우시안 분포를 표현한 그림인데 정말 그냥 노이즈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인코딩 과정에서 노이즈를 첨가를 하기 때문에 저런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럼 저 분포를 만들어냈다면 이 사실상 아무 힌트도 없는 그 분포에서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은 이 디코딩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진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무조건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어떠한 그냥 완전 무작위 디스트리뷰션을 주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디퓨전 모델이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많이 힘드신가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건 저 밑에 있는 저 노이즈를 만드는 게 디퓨전 모델의 그 이름에 담긴 뜻이기도 하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나중에 뭐 수학적인 표현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게 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첨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번의 인코딩 과정을 거칠수록 이게 조금 첨가되고 하면 결국에는 그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원본 사진이 아무 특징도 안 담겨 있는 순수 가우시안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이즈를 디퓨즈 시킨다. 그러니까 녹여준다. 그런 섞어준다라는 차원에서 디퓨전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름이 뜻을 잘 기억한다면 디퓨전 모델이 핵심적인 것 중에서 한 50%는 다 이해하신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MHBA는 제한을 세 가지 걸어주면 BDM이 되는데 그게 그냥 레이턴트 차원과 데이터 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같아야지 분포를 똑같이 입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면 어떤 분포를 추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원이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인코더는 이미 가우시안 모델로 미리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미리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목표는 이 타임스텝, T번의 타임스텝, 수많은 타임스텝 2의 아웃풋을 보면 표준 가우시안 분포가 되도록 주면 이제 그게 곧 BDM이 되는 거고 저희가 표준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됩니다. 다만 또 한계점은 얼마나 많이 섞어줘야지 표준 가우시안 분포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어, 커스트 손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계가 여기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간전을 해주면 이제 PZ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냥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을 한 거고 posterior QZX는 인코더는 학습을 시켜준 거고 이미 그 가우시안 분포를 섞여주게 하도록 만들어준 거고 이제 나중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추가시켜서 이제 디코딩이나 인코딩도 같이 동시에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냥 가우시안 분포는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기 쉽기 때문에 해중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크게 막 깊은 뜻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보도 아까 보셨던 HDA의 엘보 분석과 똑같아요. 리컨스트럭션 텀이 있고, prior matching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한 가지 추가되는 거가 consistency 텀인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리컨스트럭션 텀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고,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생각한 모델과 실제 모델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분포가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값이 줄어드니까 엘보는 전보다 더 높아지게 될 거고, 아닐 때보다. 이 컨시스턴시 타임은 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저희가 맞춰줘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을 맞춰준다는 뜻을 살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게, 인코딩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문자 T를 거쳤을 때 만들어졌던 분포랑 디코딩 과정에서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X 소문자 T 분포가 다르면 그거는 사실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그 과정이 안 맞고 차원이 안 맞고 그다음에 나중에 X제로 만들 때도 좀 매번 초입각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풋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으면 좋은 건데 그래서 이 QXT, XT-1으로 만들어낸 XT 분포와 PXT, XT 플러스 1으로 만들어낸 분포가 같으면 같을수록 그 모델은 점점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 텀은 KL 다이버전스로 두 분포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럼 또 여기서 엘보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전반적인 분석을 보면 항상 그 엘보를 높여줌으로써 로그 PX를 높여주는 게 목표인 거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분이 이거 만들 때 처음에 상시자가 막 이게 모든 것에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 표현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이 수학적으로 정리가
정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이.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수학적 정합적이라는 게 좀 큰 특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이렇게 수학적 표현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엘보 높여줌으로써 px를 높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추가를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처음에 오시면 전까지는 그냥 초기값은 딱 한 번 들어가고 나서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근데 저희는 어떤 여러분들이 뭐 GPT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생성을 요청을 할 때 조건들을 달 거잖아요. 뭐 사과가 나타나게 해준다거나 좀 아무튼 비행기가 떠다니나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이제 모델은 그걸 반영시켜가지고 학습이 되고 그걸 다시 만들어주면 좋은 모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초기 인풋 값은 처음에만 들어갈 뿐, 그 다음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얘도 조건부로 만들자. 그러니까 X0 값을 인코딩이랑 디코딩 과정에 모두 다 조건부로 깔아줘가지고, 저희가 넣은 인풋 값이 계속 영향을 주면 이 모델이 조금 더 그 인풋 값에 맞춘 조건에 맞춘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다 X0를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 형태는 달라지는 거 없고 똑같이 수학적 표현이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면 이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킬 때 아까 봤던 엘보 값에서 뭐 리컨스트럭션 텀이나 프라이어 매칭 텀은 그다지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딱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학습 과정에서. 하지만 이 컨시스턴시 term은 보면 앞에 시그마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t가 1부터 라지 t-1때까지 저 횟수만큼을 한 번 학습시킬 때마다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 주려면 t값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 학습시키는 과정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학습을 빨리 시키거나 좀 간단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수학자나 뭐 엔지니어 분들이 하셨고, 그래서 수학적 여러 어려운 변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맨 위에 보시면 QXT-1, XTX0, 그러니까 인코딩 모델 중에 일부를 잘라낸 거가 있고, 이거를 계속 변환 시켜주면 밑에처럼 나오게 돼요. 저도 이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런 변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저희 목표는 이게, 그러니까 저 n 값은 이제, n값 옆에 xt-1이 있고, 그 옆에는 평균이 있는 거고, 그 옆에 분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평균과 분산과 앞에 있는 이 xt-1이 분포를 K 다이버전스에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엘보를 분석했을 때 K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분석하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그걸 적용을 한다면 이 평균과 분산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찾고 싶은 K 다이버전스 텀을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뮤 세타랑 뮤 큐인데 이게 각각 뮤 세타는 이제 디코딩 과정에서 있었던 파라미터 변수이고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면서 값들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 파라미터의 민과 파라미터의 A에 조절된 민과 Q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봤듯이 인코딩이었죠. 그러니까 인코딩일 때의 그 평균 값이 이제 빼지는 건데 저거 그냥 벡터 nor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차원 2차 네, norm이고 앞에 있는 얼그민 세타는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있는 텀을 최소화시키는 세타를 세타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 값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이 뒤에 있는 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 말은 K 다이버전스를 최소화시키는 거고, 엘보를 높이는 거고, 로고 PX가 최저치가 높아지는 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다 뉴럴 네트워크를 각각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S세타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저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저걸 뉴럴 네트워크를 넣어가지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시켜가지고 저를 최소화시키는 게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다. 라는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는 이런 수학적 배경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확률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라이클리후드 베이스가 여기까지 앞에 봤던 데까지고 이제 디퓨전 모델은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랑 스코어 베이스드 해석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스코어 베이스드 해석에서 조금 여러분이 시각화했을 때 익숙한 개념이 나오게 돼요. 제 피세타 X 앞에 생략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어떠한 그 모델을 만들 때 그 폼을 정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어떤 폼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폼을 정해줄 때 여기서 들어간 가정은 시그널 투 노이스라는 그런 값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복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노이즈가 많이 첨가된 상태인지를 표현해주는 노이즈 대 시그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걸 학습시킬 때 단위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찾다 보니까 이 지수 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가 나와가지고 그걸 SNR, 그러니까 Signature Noise Resolution이었나? 네, 아무튼 그 비율을 쓸 때는 그 폼을 딱 정해준 거고 또 하나의 가정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거기서 나온 게 저 자연상수 이 지수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형태가 저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수 부분에 F 세타 X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에너지 함수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P 세타 X를 저런 폼으로 이해를 할 거고 이걸 아까 봤던 그 놀 형태가 있잖아요. S 세타 X랑 로그 PX. 근데 델타 로그 PX는 이 PX가 실제 있는 데이터 분포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S 세타 X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PX에다가 이 P 세타 X를 집어넣어 줄 거고 같은 이 폼이라고 제가 이미 앞서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분리를 시켜주면 결국에는 델타 X 에너지 함수가 S 세타 X랑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왜냐면 Z 세타는 제가 알기로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상수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네, 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스콜 베이스에서는 이런 기울기 함수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델타 로그 pxi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임의 값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xi 플러스 1을 만들어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서로 다른 x1이나 x2 같은 것을 합칠 때도 용이하고 조금 그 조건들이 여러 개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입실론은 이제 노이즈거든요. 노이즈인데 이 노이즈를 추가해준다면 이게 너무 항상 같은 경로로만 가지 않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노이즈를 추가해준 거예요. 앞에 있는 뭐 상수나 그런 텀들은 그냥 차원에 맞춰주는 차원에서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었고 거기서 그냥 임의점을 찍어가지고 모델에서 복원시켜라고 시키면 저 경로들의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무작위적으로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런 높은 확률 부분들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런 곳들이 좀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높은 확률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라고 하듯이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고 대신에 저희가 끝까지 이게 그 보라색 부분인가? 최종 종착지를 보게 된다면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동이 그 극대점을 딱 찍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이즈가 저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해석을 할 때 할 수 있는 해석은 아 항상 같은 경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노이즈를 넣어주는데 그 노이즈가 있음으로써 항상 같은 결과값이 안 나오게 되고 그게 곧 생성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을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것들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 노이즈 덕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디퓨전 모델에서 해석을 할 때 좀 좀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설명드렸던 거고, 저도 완전 뭐 교수님처럼 잘 이해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발표에서는 그냥 핵심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를 좀 나중에 다시 본다면, 이거 들었었는데, 정도로만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긴 시간 동안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